소리를 내어 혼잣말 하는 것은 생각만 하는 것보다 10배나 더 강력해요. 하버드에 있는 자료를 크리스틴 교수와 함께 구체적인 데이터를 봤죠. 부정적, 비관적 성향은 긍정적인 성향보다 4배에서 7배 정도로 강력합니다. 이 말의 뜻은 소리내어 말하면 생각보다 10배가 더 강력하고 부정적인 말이었다면 4배에서 7배 정도 더 강력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부정적인 말을 크게 소리내어 한다면 40배에서 70배 정도 아무 생각하지 않는 것에 비해 그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생긴다는 겁니다. 빌리 버크너라는 야구 선수는 운명을 달리하셨죠. 골든 글러브를 8번 수상한 훌륭한 야구 선수였습니다. 그는 아마 스포츠 역사상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를 했을 거예요. 1986년에 그는 공을 다리 사이로 놓쳐서 점수를 뺏기고 상대팀에게 우승을 넘겨주었죠. 그리고 저는 1995년에 재조명된 영상을 봤습니다. 빌리 버크너가 그 경기가 있던 12일 전에 했던 인터뷰 영상이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표는 이기는 겁니다.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다면 제 다리 사이로 공이 굴러가서 지는 것일 겁니다. 그는 결론적으로는 말을 뱉은 대로 똑같이 일어났죠. 크게 말을 하면서 그가 무엇을 했나요? 그가 그것을 직접 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일어날 가능성을 증진시켰죠. 이것이 제가 사람들이 이해하길 바라는 것입니다. 당신 내면의 생각은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저는 그가 무의식의 씨앗을 심었다고 생각해요. 말을 하면서 머리에 심었습니다. 그것이 일어나길 바란 것은 아닐 테지만 결국 그것이 그의 내면의 씨앗으로부터 자라나고 그가 말을 뱉음으로써 힘을 더 실어준 것 뿐이죠. 만약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진 않더라도 부정적인 말을 하면 말하지 않은 것보다 안 좋은 일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전 내기를 해봤습니다. 그 내기는 바로 선수들에게 멍청한 혼잣말을 못하게 하기. 결과는 어땠을까요? 긍정적 생각은 가르칠 필요도 없이 말이죠. 오로지 불평을 없애는 겁니다. 날씨, 코치, 상황, 그리고 현재에 대한 불평 등 말입니다. 그 어느 것이라도 부정을 내뱉은 말들을 금지했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에서 자신에게 긍정적으로 생각해라고 말하게 했죠. 그렇게 선수들을 가르쳤고 그리고 다른 것들은 제 책에서 다른 것들을 가르쳐 봤습니다. 이 부정적 성향을 없애는 결과는 엄청나게 대단했어요. 실제로는 자기가 뱉은 말 때문에 자신을 죽게 한 사실도 있습니다. 한 농구 선수의 이야기죠. 유명한 농구 선수인 피트 마라비치였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그가 26살 인터뷰에서 한 말이 10년간 프로 농구 선수 생활을 하다가 40세 은퇴 후 인생을 즐기기도 전 심장마비로 죽기 싫어요 라고 인터뷰를 했죠. 그는 실제로 10년간 프로 생활을 했으며 은퇴 후 40세에 캘리포니아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했어요. 또 다른 이야기는 1973년도 잡지에서 본 이야기인데 한 수리공이 기차 안에 냉동고를 고치러 갔었다더군요. 그 수리공이 냉동고에 들어갔을 때 그는 정말 패닉이 왔어요. 왜냐하면 냉동고 안에 갇혀버리게 되었거든요. 문을 두드려 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공포에 휩싸였고 얼어 죽을 것만 같은 거죠. 마침 바닥에 동전을 하나 주었고 벽에다가 죽기 전 머릿속 생각을 써놨습니다. 그 글에는 몸이 점점 추워진다 라고 써져 있었어요. 인간의 특성 중 하나는 자신이 느끼는 걸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거죠. 나는 요새 슬럼프야. 오늘은 날이 아니야. 이번 분기는 실적이 안 좋을 것 같아. 결혼 생활이 더 불행해져. 이렇게 말을 하면 몸은 느끼는 대로 받아들인다고요. 마찬가지로 수리공도 점점 추워지는데 할 수 있는 거라곤 기다리는 것뿐. 점점 잠이 오는 것 같다. 그리고 이게 마지막 문장일 것 같다. 라고 생각하고 벽에 새겨 넣었습니다. 몇 시간 후에 다른 사람이 냉동고를 열었는데 그 수리공은 죽어 있었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냉동고의 온도는 약 13도밖에 안 되었어요. 냉동을 할 수 있는 냉동가스는 고장나 있었고 냉동고 안에 산소는 충분했습니다. 즉, 그 냉동고는 인간이 죽을 정도의 환경은 절대 아니었다는 거죠. 오로지 수리공, 그의 부정적 혼잣말이
그 수리공을 죽였다고 밖에 볼 수 없죠. 그렇듯 부정적 성향이 가장 강력한 적이에요.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도 다 알고 있습니다. 모두가 저의 아버지를 긍정의 신사로 불렀죠. 그리고 제가 받은 교육 방식은 긍정 아니면 부정이라는 것이었죠. 쉽게 말해 부정적 성향이 아니라면 그 말인즉슨 당신은 긍정적이라는 거였어요. 저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부정적이지 않으려 노력하고 부정적인 것들을 표현하지 않으려 한다면 결론적으로 그 행동이 실제 긍정적으로 바뀌려는 노력보다 훨씬 좋은 효과가 있을 거란 것이었습니다. 모든 연구 결과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멍청한 말을 소리내서 표현한다면 결과적으로 당신은 지속적으로 원하지 않는 일을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혼잣말은 누가 컨트롤하나요? 바로 자기 자신, 당신만이 컨트롤할 수 있다고요. 나는 안 돼 라는 그런 생각들로 인해 망하는 겁니다. 이 말을 하면 다들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자신한테 거짓말 하라는 거야? 거짓말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당신이 무엇을 보던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 여기 있기 싫어. 나 출근하기 싫어. 이 상황이 너무 짜증나. 도대체 왜 그런 말을 하냐는 거죠. 그 말들이 당신의 미래를 만든단 말이에요. 미래에 당신에게 일어날 일들을 말이죠. 결론적으로 그런 멍청한 말을 소리내서 하지 않으려 한다면 다른 생각을 만들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자동차의 비유를 해볼게요. 차가 후진 중이라면 자동적으로 직진으로는 바뀌지 않잖아요. 기어를 드라이브로 바꿔야만 하죠. 그리고 그 전에 일단 멈춰야 하고요. 그 상태에서 직진을 하기 위해 드라이브로 기어를 바꾸는 것처럼 당신도 행동이라는 기어를 바꾸는 겁니다. 아니면 후진 기어처럼 하던 멍청한 소리를 계속하면서 부정적인 사람이 되겠죠. 그리고 그 전진 기어는 진실한 배경의 생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과거를 알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로 미래가 예측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의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그 말은 맞는 말인데 틀린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틀린 말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간단한 팩트로 과거는 실존했던 거잖아요. 그렇게 가정했을 때 과거고 미래를 예측 가능하게 만드는 한 가지 조건은 하는 행동이 과거와 똑같을 때 경우입니다. 하나의 예시를 들어줄게요. 한 고등학생이 학교에서 행실이 좋지 않았어요. 정말 힘들어했고 한 부모 가정에서 자란 아이였죠. 그 아이는 어머니와 약속을 합니다. 미국의 SAT 시험을 보기로 한 거죠. 그렇게 그 학생은 5월에 시험을 치게 되었고 당연히 좋은 결과는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6월 어느 날 시험 성적이 나왔어요. 여러분이 SAT 시험에 대해서 잘 알고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수학 부분과 언어 부분이 있습니다. 각 800점 만점이며 총 1600점 만점이죠. 하지만 그 학생은 교과 성적도 바닥이라서 그냥 시험을 본 것에만 의미를 뒀었죠. 하지만 그는 1480점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시험을 본 그 학생도 놀랐죠. 그 점수는 정말 똑똑한 학생들의 점수인데 정말 이건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 학생이 그 점수를 받자 어머니는 당연히 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너 컨닝했니? 학생은 컨닝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작아서 보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자기 실력대로 문제를 풀었던 거죠. 그 후 그가 결정한 행동은 자신이 똑똑하다는 걸 알아차리고 남은 학기 마지막까지 꼬박꼬박 수업을 들었습니다. 매일매일 학교를 나가다 보니까 놀던 친구들과는 멀어지게 되었고 교실의 선생님들은 이 학생은 우리가 알던 아이가 아니라 원래 정말 똑똑한 아이였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다른 대우를 받았죠. 그 학생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전문 대학을 진학한 다음 위치타 주립대학을 나와 아이비리그도 나왔어요. 그 후 잡지사를 차려 크게 성공했죠. 아버지의 이런 이야기에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 남자는 원래 똑똑한 사람이었고 SAT 시험으로 가능성을 찾았네요. 근데 아버지는 아니라고 하더군요. 아버지가 해준 이야기는 놀라웠어요. 아버지가 말하길 그가 성공한 후에 12년이 지났는데 뉴저지의 프린스턴 대학으로부터 우편을 하나 받았더래요.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우편이었는데 다음날 그의 아내가 우편을 건네줬고 우편을 확인했는데 그 우편 내용엔 SAT 시험에 관한 것이었고 그가 고등학교 때 본 시험을 다시 확인해본 결과 주최 측 실수로 13명의 학생에게 잘못된 점수가 전달되었는데 그 13명 중 한 명이 본인이라는 사실이었죠. 그리고 그의 점수는 원래 1480점이 아니라 740점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들은 그가 말하길 사람들은 내 인생이 1480점을 받고 바뀐 줄 알지만 사실 진실을 말하자면 인생이 바뀐 시점은 1480점을 받은 학생처럼 행동할 때부터였고 그 행동은 바로 학교를 매일매일 가 수업을 듣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요약해보자면 말하는 언어는 강력하고 두 번째는 우리의 행동은 성공과 정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감정이 행동을 컨트롤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사실상 반대로 되어야 하는 건데도 말이죠. 행동이 바로 당신을 바꾸는 겁니다. 제 아버지가 저에게 가르치려 했던 건 언어의 힘뿐만이 아니라 바로 행동에 관한 겁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대한 경험이 우리의 미래를 예측하게 하는 게 아니었던 거죠. 그게 제가 말하는 생각법이에요. 그리고 단순 생각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 혹은 습관, 그리고 우리가 하는 말들, 결과적으로 당신의 행동이 미래의 당신을 바꿀 겁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질문으로부터 시작되죠. 자신이 뭘 원하는지, 왜 원하는지, 그리고 왜 아직 가지지 못했는지, 어떤 희생을 해서 가지고 싶은지까지도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로는 목표를 매일 적는 것도 매우 가치 있는 일입니다. 최대한 간결하게 말이죠. 세계 최고의 운동 선수들에게 배운 건데 장을 보러 마트에 갔을 때 8가지 구매할 리스트를 가지고 가면 쇼핑은 5분 안에 끝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리스트 없이 장 보는 건 20분 이상이 걸려요. 필요 없는 것들을 보게 되니까요. 마찬가지로 장을 볼 때 리스트가 유용한 것처럼 우리의 일상생활 등 모든 면에서 유용하겠죠. 그게 바로 우리가 학습해야 하는 행동이에요. 자기계발의 가장 기초적인 거죠. 간단하지만 어려운 과제이고 또 가장 이게 중요하기도 합니다. 확언을 하는 것과 내면을 바꾸는 것은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시작이 아니라 제발 이상한 혼잣말을 하지 말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느냐가 미래의 내가 누가 될지 결정하는 겁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법, 3분짜리 뉴스를 봐도 그 일이 일어날 확률은 30% 가까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부정적인 뉴스는 하루를 망친다고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가 컨트롤 가능한 게 뭔지 생각해 보세요. 집에 가서 무엇을 볼 건지, 출퇴근길에 무엇을 들을지, 전화로 누구와 대화를 할지, 그리고 당신이 무슨 혼잣말을 할지 항상 생각하세요. 그 모든 것들이 더해지고 변하게 되는 우리의 행동이 성공을 만들어 갈 겁니다. 여러분이 무력감을 느낄 때 희망도 사라집니다. 저는 제가 제 행동을 제어할 수 있다고 느껴요. 암투병 했을 때도 인생의 고난이 찾아왔을 때도 말이죠. 전 그런 부정적인 상황에도 분명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가짐이 정말 도움이 되죠. 그렇게 내 행동에 도움이 될 때 비로소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가 가르쳐 줬습니다. 희망을 습관으로 만들라고 말이죠. 그리고 희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치료제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정말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요. 무조건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미래는 내 행동으로 만드는 거라고 말이죠. 그렇게 어떤 걸 말해야 할지, 말하지 않아야 할지, 어떤 걸 먹을지 말 건지, 어떤 영향을 받아들일 건지, 않을 건지, 무엇을 볼 건지, 들을 건지, 말 건지, 그 결정들이 당신을 만듭니다. 당신의 행동이 바로 당신을 바꾸는 겁니다. 당신의 더 나은 인생을 위해서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